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김치TV 한상욱입니다. HLB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 오늘 많이 놀라셨죠? 제 영상을 좀 많이 기다리셨을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하고 바로 촬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흐름을 체크를 해볼 예정이고요. 시작을 하기 전에 저희 허브김치TV도 카카오톡 친구 추가도 해주시고요. 저희도 오늘 VIP 3종목, 무료 추천종목 1종목 이렇게 수익 청산 해내면서 어려운 시장에서도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내고 있습니다. 도움 많이 되실 거니까 꼭 HERB 2019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많은 혜택들 무료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HLB 관련돼서 영상을 이제 다 브리핑도 해드릴 건데 제가 최근 들어서 사실 느끼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게 어떤 부분인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HLB가 최근같이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의 주주분들이 사실 굉장히 그래도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인지를 하시겠지만 저는 코스닥 기준으로 HLB는 코스닥 기업이니까 코스닥 기준으로 따져도 되지만 일단은 저는 코스피가 중요하니까 어차피 둘 다 같이 따라가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역사적인 폭락장을 겪어가고 계신 것들은 알고 계시죠? 금융위기 때가 코스피가 고가 대비 저가가 1190포인트 빠졌어요.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부터 시작을 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슈에 있고 코로나까지 포함을 해가지고요. 코스피가 그때 1090포인트 빠졌어요. 그런데 최근에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코스피가 몇 포인트 빠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가 대비 저가 1090포인트 빠졌습니다. 1090포인트요. 지금 우리 주주분들께서 겪어가시는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 역사의 길이길이 남을 만한 이 케이스 스터디에 남길 수 있을 만한 하락장을 겪어가시고 계신 거예요. 예? 투자를 하면서 생존을 하기가 어렵고요. 투자를 하면서 손실이 나올 수 있고요. 투자를 하면서 두들겨 맞고 그동안 벌어왔었던 것도 토해낼 수 있고 내 자본금도 손실을 보고 그럴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 우리 HLB를 봤었을 때, 많이 빠졌나요? 이 광기에 매수세가 붙었었던 바이오 상승장 때 이슈를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가에서야 이 고가를 체크를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기준점으로 봤었을 때, 큰 틀 안에서는 결국 움직여주는 가격 구간이 굉장히 비스무리했거든요. 역사적 신저가를 찍은 것도 아니고 그래도 박스권 안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HLB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근데 HLB가 이거는 뭐 개잡준이 뭐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 좀 냉정한 현실 파악을 하시는 것도 주식 투자를 할 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냉정한 현실은 여러분들은 역사적인 폭락장을 겪어가지고 계시고 이런 폭락장 안에서 이 정도의 주가 선방폭을 만들어준다라는 것은 의도적인 개입이 없는 이상 만들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주가 관리도 잘 해주고 먹을 공간도 사실 많이 준 기업이 HLB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항상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정도 냉정한 현실도 체크를 해라. 폭락장에서 무조건 수익을 내야지 잘한다? 야, 그 말 하는 사람 치고 아직까지 주식 투자로 돈 벌어본 사람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폭락장에서 무조건 수익을 내야지. 근데 막상 보면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해. 왜? 왜 그럴까요? 폭락장에서 무조건 돈을 벌 거면 공매도 졸라 쳐야 되는 거예요. 공매도 쳐야지 뭐. 공매도 치는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상승장에서 그들은 돈을 못 벌어요. 왜? 공매도를 쳤는데 주가가 올라가니까. 반대의 개념이라는 거. 위아래 다 발라먹는다? 그러면 뭐 한 수십조 원의 자금 운영하고 있어야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
그러는 와중에 우리 HLB는 여태까지 잘 버텨줬고 오늘 좀 흔들림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이게 고점의 증후군인지 아닌지 체크를 해드릴 건데 제가 이 거래에 관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외국인들이 팔고 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이 명확한 방향성은 아마 월화 중에 나와줄 것이다 라고까지 제가 아마 금요일날 말씀드렸을 건데 오늘 방향성이 저는 어느 정도 나와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오 이민텍을 제외를 하고 1차 초록 발표한 회사들이 대부분 좀 많이 내려가긴 했어요. HLB도 8일날 2차 초록에서 이제 가난 3상 결과가 조금 제대로 좀 발표가 나와주지 않으면 애매해질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다른 바이오 기업분들도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뭐 ST큐브, 뭐 박셀바이오 다 이렇게 뭔가 이슈가 있고 나서는 다 폭락을 하죠. 이게 바이오 기업군들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실 거예요. 네? 눈으로 보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시장에서의 바이오 기업은요, 이 이머징 마켓에서 위험한 섹터군을 장기 투자라 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모순적인 건 알고 계시죠? 장기 투자의 개념은 성장성과 이 기업이 안정성을 같이 겸비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이제 중장기적인 투자인데, 대한민국 시장은 이 글로벌 시장에서 안전한 시장이 아니에요. 이머징 마켓이에요. 그 위험한 시장이에요. 그 와중에 제약 바이오 섹터는 굉장히 변동성도 크고 임상 결과의 여부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도 굉장히 크게 나아질 수 있을 만한 위험한 섹터예요. 근데 그쪽에다가 이제 장기 투자를 무조건 약만 믿고 하겠다는 것은 근거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라는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렸을 겁니다. 근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결과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결과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으면 그 와중에 HLB도 이제 우려감이 한 타임 붙어준 거예요. 이거를 거부하면 안 되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오늘 개인 투자자는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한 개인 투자자는 매수를 했어요. 외국인들은 이때 5만원 부근부터 매도를 하면서 간을 보다가 오늘 시초가에 5만 1,000원 뚫어주고 그대로 그냥 패대기 친 거거든요. 이게 시장 무너지기도 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데, 제약바이오 투심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제약바이오의 투심이. 그게 좀 큰 문제예요. 그게 큰 문제. 이게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해도 뭐 악성 찌라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최근에 뭐 박사바이오는 저격을 하는 기자도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런 식으로 좀 있는데 여기서는 저는 선택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는 선택의 영역인데, 내가 만약에 그 결과까지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저는 대다반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HLB 주주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이번 S모까지만 보겠다. 이번 S모까지만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전부일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프리미엄이 받아서 올라가줬었어야 되는데,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오늘 HLB가 빠진 게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바이오 투심 죽였다고 봅니다. 네, 시장이 죽었기 때문에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이 섹터군을 죽여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수가 지금부터 하락 구간에 조금 들어설 수 있을 만한 가속도 구간에 슬쩍 돌입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제약 바이오 섹터가 올라가게 되면 지수는 안 빠져요, 여러분. 지수는 올라가요. 제약 바이오가 올라가게 되면. 근데 지금은 다시 한번 더 하락 구간에 들어가주는 구간이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를 메이저 입장에서는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도 개인 투자자의 심리와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한데, 과연 시장이 무너진 구간에서 무조건적으로 HLB면 돈을 빡빡 계속 넣어서 올리기에는 이들도 분명히 이런 제한적인 부분이 많을 거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번 발표로 인해서 HLB는 과거와 같이 이런 점상한가 이렇게 상한가를 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런 이슈가 나와주기 전에 여기에서 어떤 현상이 이루어졌는지 많은 분들, 이 하루 이틀 주식 투자를 안 하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때 어땠죠? 하한가 가고 나서 손바뀜 나와주고 블랙도 매수하고 외국인들 기관들 쇼커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에서 진짜 매매 동향만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미친듯이 HLB만
쇼커버한 거고 매수한 애들은 진짜 매수하고 그랬어요. 얘들은 다 사전적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가를 빵 띄어서 올린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뭐 유증도 하겠다, 뭐 결과물도 이렇게 하겠다, 이슈는 있는 상황에서 메이저들은 5만 원 이상에서 간을 보다가 오늘 올리는 척 투매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주 월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5만 원 부근에서 외국인들이 팔았어요. 그리고 돌파해주는 페이크를 치고 오늘 장중에 투매를 줬다라는 것은, 그리고 이들이 진짜 팔았고 개인들이 진짜 매수를 했다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한타임 매물대를 형성을 해준 겁니다. 5만 원부터는 이제 매물대가 형성이 된 거예요. 개인 투자자의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버린 거예요. 여기 구간에서는. 그래서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해도 5만 원은 재료와 이슈와 시장 섹터가 사박자가 같이 맞춰줘서 뚫어 올려주지 않는 이상 5만 원 이상의 구간을 그냥 어설픈 거래란 걸 무지성으로 돌파를 해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뭐 투자를 하면서 뭐 당연히 변수는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를 또 거래 없이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해주면서 주가를 다시 한 번 더 5만 원 이상 위로 도전을 해주고 자리를 잡아주고 주가를 돌려준다? 그렇게 되면 다시 사야죠.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가시세 가격이 초입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만든 매물대를 외국인들이 사서 다시 재돌파를 해줄 때에는 그 가격이 시세의 초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의도적으로 매물대를 형성을 해준 구간이다 보니까 바로 이거 올라가주겠다라는 확신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구간이 되어버린 거죠. 그럼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1차적으로는 내가 비중이 100% 몰빵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비중을 줄이는 게 맞아요. 비중을 줄여야만 해요. 여러분. 몰빵했다라고 하고 내가 진짜 현금 비중이 없다라고 하면 줄이셔야 돼요. 절반이라도 줄여야 돼요. 내일 시가에. 아니면 지금 시간에. 네? 절반만 줄여요. 절반만. 그리고 절반만 줄이게 되면 이게 차후에 추가적으로 유상증자 일정에 맞춰서 또 다른 이제 모멘텀이 계속 나와줄 거예요. NDAC도 있고 여러 가지 많으니까 나와줄 건데, 그럴 경우에는 이 하방을 다시 자리를 잡고 주가를 끌어서 올려줄 때 그때 다시 추가 매수해서 단가 관리를 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저는 손실 구간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설마 뭐 5만 원 돌파하는데 추격 매수 하신 분들은 없으실 거 아니에요. 뭐 5만 원 돌파하는데 추격 매수 하신 분들 계시다라고 하면 솔직히 저는 할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투자의 분석과 관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5만 원 돌파할 때 샀겠죠. 아니면 내가 정말 무지성으로 그냥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나의 선택과 결과물과 나의 내동매매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왜냐하면 내 손가락이 눌렀으니까 그에 대한 결과물도 내가 당연히 받아들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몰빵 하신 분들만 딱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아직까지 그래도 HLB를 매수할 수 있는 현금 비중에 동일 비중 정도는 매수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연성 관망을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45,000원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45,000원 또 터치를 해주고 반등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세력들도 지금 5만원 이상부터는 팔았고요. 45,000원 이때 투매 나와줄 때 외국인들이 또 샀어요. 여기에서는. 네? 45,000원 터치해줄 때는 샀다니까. 이게 44,600원이 10시 12분이거든요. 10시 12분경 정도인데, 이때는 지들도 저가면 있으니까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응? 샀네. 예. 이쪽 부근에서 본인들도 물량 한 타임 치우고 반등 나와줄 때 팔고 그랬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방으로 한번 때려주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이거는 의지를 보여줬는데, 이 음봉이 트릭일지 아닐지의 판가름은요, 저는 웬만하면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안에 다 나온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뭐 물론 그 결과물도 그 안에 나와주겠지만, 그리고 이제 때때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해서 그러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는 이 투매가 나와줄 때요, VI에서 매수를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만약에 보유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면 45,000원 딱 깨질 때 하락 VI였어요. 이거는 뭐 임상 실패가 아니잖아요. 암만 봐도 악재는 따로 없었었는데 빠지더라고요. 그럼 이때는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럼 저는 이때 반등 줄 때 제 물량 줄였습니다. 네. 어차피 뭐 수익 구간이기도 했었을 텐데 여기서는 물량 한번 더 불타게 해서 반등 나와줄 때 이 반등 길이가 그래도 길거든요. 이 정도면.
네? 6%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그냥 수익 실현하고, 수익 실현을 뭐 50%에서 한 70% 정도 했겠죠. 수익 실현하고, 잔여 물량만 홀딩을 할 것 같아요. 굳이 내가 이게 무조건 잘 될 거라는 부분에 배팅을 하진 않거든요. 저는 주식시장에 대한 좀 비관론자 중 하나여서, 때로는 비관론자 중 하나여서 긍정론자이기도 한데, 비관론자일 때는 비관론자거든요. 이게 만약에 HLB가 진짜 점상을 가고 이렇게 랠리를 보여줄 거였었으면 얘네들은 T가 무조건 날 수밖에 없어요. HLB 그룹주들은요. 시가총액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다 숨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숨길 수가 없어요. 차명 계좌 아무리 많이 그렇게 해도 본인들의 그 많은 물량과 이 쇼커버 물량은 본인들의 그 메인 외국계 계좌를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숨긴 게 아무리 있다라고 해도 T가 하나도 나지가 않죠. 되려 저번 주 2거래일 정도는 매물대를 쌓아놓고 오늘 올리는 척 뚫어주는 척 하면서 투매를 주고, 이게 더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원래 올라가는 척 개인들을 꼬신 다음에 투매를 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게 또 왜 그러냐면, 꼬신 다음에 투매를 준다라는 것은 대놓고 작정하고 오늘 팔아먹겠다라고 의지를 내비친 거예요. 투자를 하실 때 어떤 종목을 보실 때 주가가 올라가는 척 꼬시다가 주가를 하방으로 이렇게 내려 꽂을 경우에는 의심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의심을 해야 되냐면, 얘네들이 개인 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준 다음에 내려 꽂는 것은, 이거는 공포의 투매보다는 사람들이 무지성 추가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 물량을 더 팔아먹기 더 쉽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한번 체크포인트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힘든 시점 고생들 많으셨고, 관련해서 흐름도 제가 내일 또 올려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뭔가 도움을 받아가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꼭 카카오톡 친구 추가도 하시고요. 저희 뭐 HERB 2019입니다. 친구 추가 아이콘을 누르신 다음에 아이디로 추가 아이콘을 누르시고요. 아니면 여기 그냥 돋보기 버튼만 누르신 다음에 허브균체 TV라고 하시면 저희 채널 오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고, 힘든 시장 같이 한번 헤쳐나가 보도록 해요. 언제나 그랬듯이 큰 도움을 제가 뭐 인생을 바꿔드릴 수는 없지만 그만큼 더 좋은 이런 투자를 하실 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게끔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